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4월 B형 문제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번 선생님들께서 어, 내 PC에 그 다음에 문서 폴더에 들어가시면 ITQ 폴더 있으시면 ITQ 폴더 없으시면 거기에 지난번에 저장해 놓으셨던 파일 있었죠. 음, 2024-0508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저장해 놓으셨던 2024-0508 불러오셔서 이제 불러오시게 되면 이 화면이죠. 요거 화면에 인기, 복합기, 판매 현황 이 부분인데요. 자, 이거 가지고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이 없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지난번에 해놨던 거? 자, 없으신 선생님은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없으신 선생님은? 자, 저장하기 지난번에 하셔서 있으시죠? 자, 그러면 지난번 이제 저장해 놨던 2024년 0508 하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불러와서 이어서 문제를 보고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판매 순위 랭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보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평가 문제가 있어요. 평가. 네, 인쇄 속도가, 그랬어요.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래요. 여기서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는 이 라지 함수예요. 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라지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나요? 자, 라지 함수는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if라는 함수는 이제 이런 거죠. 뭐뭐 이상이면 할 때 하는 이 뭐뭐라면 이런 어떤 조건이 오면 if 함수를 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뭐뭐라면 뭐뭐이면 이럴 때는 if 함수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볼 때 지금 현재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 큰 값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라지 함수를 먼저 쓰면 되겠죠. 자, 한번 평가에다가 자, 제2의 5번째에다가 셀 포인트를 놔보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놓고 자, 먼저 equal 하고 자, 여기 라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지. LARG. LA 하니까 라지 함수가 여기 나오네요. 자, LA까지 썼더니 라지가 나왔어요. 근데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 그리고 인수 쓰는 방법을 우리 잘 모르니까 FX 누르면 되겠네요. 여기 함수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자,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라지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라지는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범위에서, 어레이는 범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레코드에 해당하는 식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인쇄 속도가 어디예요? 전체 인쇄 속도 여기죠, 여기. 이제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 이 범위이죠. 이 범위에서 자,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래요? 여기서 자,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래요.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래요. 그 세 번째, 여기 K를 몇 번째로 큰 값 하는 거죠. 만약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7이 세 번째로 큰 값이래요. 인쇄 속도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19, 그 다음에 18, 17, 세 번째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로 큰 값 하면 1 하면 가장 큰 값인 19가 나오겠죠, 여기가. 밑에 보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세 번째라 그랬으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죠. 3을 써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루이라는 제품명에
인쇄 속도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자면 세 번째로 큰 값 한 개만 구한다면 그냥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식을 복사를 할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하게 되면 F의 5번지, F의 12번지가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의 6번지, F의 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F의 13번지. 그 다음에 진이 같은 경우에는 F의 14번, 그러니까 F의 7번지, 그 다음에 F의 14번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이 범위는 요 범위래야지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순위 구할 때 범위처럼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범위죠. 그러니까 얘는 F4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F4로 고정을 해주고, 자, 일단, 자, 확인을 눌러봅니다. F4를 눌렀어요. 그래서 행과 열에, 여기 열과 행이죠? 행과 열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다 붙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자, 라지룰 관리기 17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큰 값이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일단은 아이고 잠깐만요. 세 번째로 큰 값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여기가. 그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값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자, 비교를 하는 거죠. 뭐라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하래요. 여기 볼까요? 인쇄 속도가 여기 인쇄 속도. 자, 인쇄 속도 이거죠. 루이는 인쇄 속도가 이거고요. 레옹은 이거예요. 근데 요 이프문으로 인쇄 속도가 세 번째 큰 값, 요거 세 번째 큰 값 구했잖아요. 그쵸? 이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크냐, 작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라지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물어보는 거는 조건이 있는 거는 if라고 했죠. 그러니까 if를 씁니다. if를 쓰고 if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 라지에 있는 곳에 있어요. 라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fx를 누르게 되면은 요 라지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if 함수를 호출하게 하려면 if에다가 커서를 놓고 fx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if 함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if에다 커서를 놓고 그리고 fx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쵸?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 얘를 가지고. 여기 조건이에요. if 함수는 앞에 이게 조건을 쓰는 거죠. 함수 이거 설명을 안 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이걸 안 드리, 뭐 문제를 바로 풀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풀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f 함수는 이제 이렇죠. 형식이 if 이렇게 쓰잖아요. if. 자, 그럼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리고 인수가 지금 보면 가로가 여기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여기 쓰는 단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요 첫 번째가 요 첫 번째 칸, 두 번째가 요 두 번째 칸, 세 번째가 세 번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조건을 쓰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 혹시 맞으면 무조건 이쪽 true로 있는 거, 여기가 true예요. 여기에 표현하는 것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세 번째 false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엑셀이 출력을 하는 게 if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라지로 이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17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인쇄 속도가 요거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라지 앞에다가 자, 인쇄 속도가 루이의 인쇄 속도는 요거 F의 5번지죠. 얘를 누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면 그랬어요. 그러면 크다면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크다. 자, 자, 얘가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인쇄 속도예요. 이게 요거 구한 값보다 크다. 크니까 입을 얘가 커야 되니까 이쪽 얘를 입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그죠? 자, 크면, 자, 큰 값 이상인이에요,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포함해요. 그래서 같을 경우에도 이제 이상은 이제 이코를 붙여줘야 돼요. 이상일 때는. 그러면 자기 자신도 포함하니까 여기다 이코를 같이 해줍니다. 요거 문제 풀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말하자면 지금 인쇄 속도가 얘가 구한 세 번째보다 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문제를 보면 인쇄 속도가 세 번째 이상이면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쵸? 값 이상이면 이거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지 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인쇄 속도는 F의 5번지니까 이거 F의 5번지가 얘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맞으면 여기를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수라고 쓰고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따옴표 두 개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백 여기 우수 이렇게 써야겠네요. 우수. 자, 우수.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따옴표 두 개로 이렇게 공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주게 되면 이상이 아니면 공백으로 나타날 거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상인 것들 19, 17 같은 것도 나오죠. 18 이렇게 세 개가 우수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값보다 큰 것들, 크거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우수로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부문을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문은 이런 거죠. 이제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equal, if 아무 데나 놓을게요. if.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수 마법사로 호출해 옵니다.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호출해 왔어요. 조건을 어떻게 주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냥 한 개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레온의 판매 금액이, 요 레온의 판매 금액은 F2의 5번지죠? 그러니까 레온의 판매 금액이 만약에 15만 이상이면, 15만 이상이면 비싸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싸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레온의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 뒤에 5번지 요거 해주면 되죠. 레온의 판매 금액이 이거 선생님 이 문제를 제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레온의 요 판매 금액을 해야 되겠죠? 그냥 판매 금액을 할게요. 자, 레온의 판매 금액이 얘죠. 얘를 놓고 얘가 15만 원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죠? 크거나 같다, 이상이냐? 이거죠. 이상이냐로 자기 자신도 포함할게요. 자, 15만 원.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14만 9천 원이니까 2의 5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지금 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겠대요? 펄스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 식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값이 어떤 게 있든 없든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논리를 여기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5만 원이면 제가 비싸다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싸. 그렇지 않으면 싸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싸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15만 원보다 어때요? 크지 않죠? 그러니까 false로 가서 얘 싸다가 출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클릭하면 이거 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if문이라는 거죠. if문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조건을 쓰고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false에 있는 것을 출력하라는 거고 이 조건이 내가 만든 조건이 틀리면 여기로 false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를 한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상이에요, 이상. 이렇게 쓰는 거. 왜 컴퓨터에서는, 우리 수학에서는 이제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키보드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는 이게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이고요. 자,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예요. 이하. 그쵸? 이하. 그러면 이상과 이하는 이렇게 는자 자기 자신을 포함해요. 자기 값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무조건 이자 앞에가 이자 붙었잖아요. 이하, 이상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등호를 이렇게 같은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초과가 있죠. 초과. 초과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게 초과. 그 다음에 미만이 있죠. 미만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만 자기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하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다 지워보세요. 지우시고요. 자, 이것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먼저 요 세 번째 값만 구해보세요. 세 번째 큰 값만. 자, 문제가 여기서 하나로 끝난다면 그 범위를 절대 참조를 안 해주는데 세우기 핸들을 이용할 거니까 이 부분 절대 참조를 하는 거 라지 함수를 구해보세요. 자, 다 구하셨을까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루이의 레몬의 인쇄 속도, 요거의 세 번째, 요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몇 번째로 큰 값, 아니면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러면 큰 값을 라지, 작은 값은 스몰을 써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equal, 라지, 더블 클릭, fx, 자, 얘 문제가 뭐냐면 인쇄 속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디냐면 자, 세 번째 큰 값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범위. 그러니까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가 되겠죠. 거기에서 세 번째로 큰 값 해주면 17이 나왔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하나만 구하고 채우기 핸들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쵸? 근데 맞는데 제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리면 요 범위가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 지금 문의하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쵸? 이 값이 인체 속도가 크면 이상이면 우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하래요. 그러면 얘만 구할 거면 사실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줘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절대 영역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F4로 눌러주는 거죠. 너는 절대 움직이지 마. 이렇게. 그리고 엔터 해주면 여기는 절대 영역이 돼서 채우기 핸들을 내려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놓고, 자, if 한번 씁니다. if. 그리고 if에서 더블 클릭 나온 것에서, 자, 커서가 라지에 있으니까 if 함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if를 클릭, 그리고 fx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건을 하면 돼요. 앞에다가. 자, 뭐라 그랬느냐면, 인쇄 속도가 지금 이거 구한 것보다 이상이냐?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물론 뒤에다 놓고 반대로 뭐를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 놓고, 자, 인쇄 속도가 얘죠? 첫 번째 우리 레코드 구하는 거니까. 인쇄 속도 너가 지금 구한 세 번째 수보다 이상이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보시면 인쇄 속도가 지금 구한 이거보다 커? 이상이야? 크거나 같아? 이게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상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을 이 등호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요 F5가 이것보다 커? 이 얘기죠. 그죠? 크면은 어떻게 하래요? 자, 크면은 우수를 하래요. 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얘는 이쪽 트루로 오는 거고 요 조건이 틀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여기다 우수, 도 원래는 이렇게 텍스트를 쓸 때는 따옴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우수.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따옴표 두 개를 바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죠.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복습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시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함수를 자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sum if라는 함수가 있네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걸 한꺼번에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썸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그죠? 근데 if가 붙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if가 붙으면 무조건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sum if나 average if나 또는 count if나 이런 거는 이제 통계를 구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을 구하래요. 요거죠. 여기에다 놓을게요. 답이 나올 곳에다 놓고. 자, equal 함수 쓰려고 했으니까 그 함수 문장 쓰면 돼요. sum if 씁니다. sum sum if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fx 자, 그리고 자,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자, 얘의 인수는 먼저 sum if 이렇게 붙은 거는 sum if 또는 count if, average if 이런 게 나오면은 자, 이거 조건이라 그랬죠. 그쵸? 이 조건을 여기서 먼저 찾아야 돼요. 조건을 가리키는 그 인수 항목이 어떤 거냐면 이 크리테리아예요. 크리테리아. 여기 보이시죠? 이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sum if, count if, average if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배우면 sum if도 풀 수 있고 average if도 할 수 있고 count if도 푸실 수 있어요. 자, 얘는 조건이에요, 선생님. 조건이 지금 뭐래요? 문제 볼까요?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의 합계. 구하는 건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그런데 뭐에 대한 조건이에요? 티파니 제조사에 대한 재고 수량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 크리테리어가 뭐예요, 선생님? 이거 티파니라는 얘기예요, 티파니.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에 요 티파니에 해당되는 요거에 대한 재고 수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선생님. 요거의 재고 수량이 대응하는 값이 예. 그다음에 요거 대응하는 게 요거네요. 요거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썸이프가 자, 내가 조건을 걸어준 것에 동일한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에 대응하는 열에 있는 그 값을, 행에 있는 값을 다 썸이 들어가면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 에버레이지를 써주면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 카운트가 들어가면 개수를 구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 합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조건이 뭐예요? 티파니예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에다가 티파니라고 쓰시면 돼요. 티파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근데 여기서
오타 나면 안 되죠. 왜냐면 오타면은 이 데이터가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되셨죠? 그리고 요 크리테리아 바로 있는 이 렌지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렌지, REF, 뭐 요 다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레이, 자,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다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렌지는 티파니를 포함하는 전체 영역. 자, 여기 제조사잖아요. 자, 제조사 이 전체에서 티파니만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티파니가 지금 요 전체 영역에서 티파니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티파니를 찾고, 자, 썸 레인지. 렌지가 범위라 그랬죠. 썸은 합계죠.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합계를 구할 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뭘 구하래요? 여기 문제가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고 수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자, H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재고 수량 이 범위 내에서 너가 티파니를 찾아서 그 대응하는 값을 요 썸 더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얘가 101이래요, 선생님. 볼까요? 자, 요거 36 찾았죠? 그다음에 티파니 65 했더니 101 맞죠?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자, 확인하면 자, 얘가 이게 101이라고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문제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음,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제조사 레몬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밑에다 아무 데나 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 평균을 구하는 건 에버레이지예요. 그죠? 에버레이지인데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하면 에버레이지 if가 되겠죠. 자, 그럼 equal 에버레이지 if AVERAG. 자, AV만 썼더니 여기 에버레이지 if 이렇게 있네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자, 얘입니다. 에버레이지 if 뒤에 if 들린 거. 이건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자, 에버레이지 if 더블 클릭. 그리고 fx 들어갈게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저희 형식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 그러냐면 크리테리아를 찾으라 그랬어요. 크리테리아에다 놓고 조건이 뭔지. 제가 아까 선생님 조건을 제조사의 레온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레온을 쓰면 되겠네요. 레온. 자, 조건이 있는 범위. 바로 위에 있는 건 조건이 있는 범위예요. 여기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제조사 전체. 뒤에 5번지에서 뒤에 12번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구할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판매 수량이라 그랬죠. 판매 수량. 그러니까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할 그 영역이 어디냐? 판매 수량. 이 부분을 구해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레오는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얘에 대응하는 이 값을 찾고, 여기 이 값을 또 찾고, 여기 레온 또 있네요. 이거 세 개를 찾겠죠. 그래서 얘는 에버레이지니까, 엑셀이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세 개를 3으로 나누겠죠. 그 값을 자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랬더니,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176이다.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셨나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봅니다. count if. count if는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count는 개수를 세는 건데,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equa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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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얘 카운트 if는 뭐라 그랬느냐면 이 조건에 뭐 이게
카운트, 썸, 뭐, 썸 카운트, 에버레이지, 썸, 뭐, 에버리지, 렌지, 썸, 렌지,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왜냐면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얘는 조건하고 범위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자, 이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카운트가. 그런데 이지전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크리테리아가 조건이 이지전자라고 쓰면 되죠. 이지전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전자. 자, 카운트 if는 그럼 조건을 포함하는 범위, 여기 지조사예요. 여기만 해주게 되면 이 안에서 몇 개를 찾았느냐면 이지전자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if는 또 찾아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인수가 하나가 없어요. 근데 sum if와 그 다음에 average if는 동일하다는 거죠. 쓰는 게. 자, 확인. 자,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썸이프 요거 선생님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구해보세요. 썸이프 3번 문제 다시 구해봅니다. 다 아셨을까요?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함수 문제를 처음 다뤄서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몇 번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처음에만 머리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잘 알아두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적용을 해서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티파니 제조사 재고사 수량이 합계 구하래요. 그런데 얘는 sumif 함수를 하래요. 그러니까 sumif를 써요.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함수를 쓰라는 걸 쓰면 돼요. sumif, 더블 클릭. 자, fx 조건이 뭔지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여기 딱 보면 조건이 있죠.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이 합계. 자, 제조사에 티파니를 하래요. 그러면 이 티파니 조건 찾았으니까 조건란 크리테리아란에다 티파니 쓰고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이라 그랬어요. 요 렌즈가. 그러니까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 제조사 영역, D의 5번지에서 D의 12번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합계를 구할 영역. 자, 합계를 구할 영역은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자,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재고 수량 여기죠? H의 5번지에서 H의 12번지인가요? 12번지까지 해주면 자, 10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썸이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있어요. 자, D max. 자, max는 뭐였어요, 선생님? max? 어떤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max, 그 다음에 D average라는 것도 있어요. D average,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D min, 작은 수를 구하고 D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 우리가 배웠잖아요. max, 그죠? max 가장 큰 값 구하는 거. 자, 근데 앞에 D자가 붙었어요. D자가 붙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전체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엄밀히 따지면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요 레코드가 돼요. 레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여기 지금 이게 요 항목 있잖아요. 이 항목, 이 연루된 항목, 요걸 필드라 그래요. 이 각각의 필드들이죠. 필드들이 모이고,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관련 있는 파일들을 모여서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전체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범위. 그러니까, 자, 얘를 풀을 때는, D 앞에가 붙었네? 그럼, 전체 항목을 포함한 원본 데이터 전체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D자가 붙으면요. D max, D count, D average, D sum, D min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D max, D자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얘를 풀을 때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어디다 풀래요? 여기다 풀래요. 그죠? 레온 제조사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자, 최고 판매 금액이니까 맥스를 쓴 거고 D맥스를 하라 그랬으니까 D맥스를 쓰면 돼요. 자, equal D맥스 써봅니다. D맥스. 자, D맥스 나오면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호출합니다. fx 눌렀어요. 자, 그러면 Dmax, Daverage, Dsum, Dmin 다 똑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얘한테 그 해당하는 함수만 써주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하나를 배워두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어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항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원본 데이터 B의 4번지에서부터 시험장에서는 보통 원본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까지, 재고 수량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하면 여기까지 해줘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의 정답지를 보면 거의 다 그냥 원본 데이터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H의 13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평가 J의 12번지까지 해줘도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 원래 입력한 원본 데이터 항목을 포함한 원본 데이터를 다 포함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있네요. 선생님, 크리테리아? 아까 크리테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클릭하고 조건이 뭔가 볼게요, 선생님. 레온 제조사가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레온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 범위를 포함해주는 이유가 항목을 그 조건이 있는 항목을 같이 포함해주기 위해서 얘를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뭐였어요, 선생님? 조건이 레온이죠. 근데 제조사예요, 요거 제조사. 그래서 항목까지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같이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때는요, 이 G가 붙은 거는 이 조건을 반드시 항목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지전자일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요, 다른 곳에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ITQ 문제에서는. 근데 만약에 업무에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조사라고 쓰고, 여기다 이지전자라고 쓰고, 아무 데나 걔를 포함해 주면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항목과 반드시 그 조건이 되는 자료가 같이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D가 붙은 함수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필드가 뭐냐면 열이라 그랬어요. 열, 그쵸? 그럼 몇 번째 열을 표시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 볼까요, 선생님? 레온 제조사의 최고 판매 금액. 뭘로 하래요? 판매 금액을 하래요. 여기 판매 금액. 그죠? 그럼 판매 금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판매 금액 항목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내가 여기서부터 드래그 했잖아요. 한 1행, 2행, 3행, 4행에서 여기다 4를 써줘도 돼요. 자, 4 이렇게 써줘도 동일한 값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4를 써줘도 되고 또는 이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찍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값이 똑같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드라는 것은 열을 의미한다. 이 열값. 그죠? 그게 몇 번이냐?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확인해 봅니다. 확인. 그러면 레온 제사사의 가장 큰 값을 여기서 찾아준 거예요. 여기서. 자, 그죠? 최고 판매 금액이죠. 최고 판매 금액. 여기서 찾아준 거죠. 최고 판매 금액을 찾아준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요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음, 레온 제조사의 최고 말고, 레온 제조사의, 평균, 평균을,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레온 제조사가 팔은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한번 여기서 구해보는 거죠. 평균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밑에다 좀 기다릴게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 최고 금액 대신에 여기서 레온 제조사의 최고가 아니라 평균, 레온 제조사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해보시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D 에버레이지로 하시는 거예요. D 에버레이지로. 아셨을까요? 그럼 한번 제가 같이 해볼게요. 자, 제가 레온 제조사의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equal하고 평균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D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D, A, V, E, R, A, G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 FX 했어요. 그러면 우린 정해주는 거 똑같아요. 얘가 알아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D 에버리지 하니까. 자, 볼까요, 선생님? 데이터베이스 어때요? 전체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 자, 여기까지 H의 원본 데이터 12번까지 입력한 데이터.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뭐냐? 크리테리아가 동일하죠. 뭐냐면 레온 제조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온 제조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어, 금액을 구할 거는, 평균을 구할 거는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 필드를 판매 금액을 해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에, 레온 제조사에, 레온 제조사 얘하고 얘를 판매 금액 얘를 찾겠죠. 얘를 찾아서 다 더해서 자, 세 개니까 3으로 나눈 평균값이 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 min, D max, D average, D sum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지우시고요. D sum으로 한 번 더 구해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레온 제조사의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D sum으로 구해보세요. D sum으로.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자, equal. 자, dsum. 자, 그리고 더블 클릭. fx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무조건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 영역.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업무에서는 그냥 전체 데이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답이 수식이 있는 걸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험장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줘도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답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동일하죠? 자, 똑같아요. 쓰는 게. 여기다가 얘를 레온 맞죠? 레온인데, 아유, 죄송해요. 레온인데, 이 크리테리가 데이터베이스죠? 어쩐지 저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있어요. 요거 전생이 항목까지. 자,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특히. 자, 여기 dsum이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똑같아요. 자, 뭐라 그랬느냐면 합계를 구하는데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찍어주면 돼요. 항목을. 그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레온을 다 더해서 판매 금액 값을 더한 값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 이 문제 이제 푸실 수 있죠. D로 나오는 거는 다 똑같이 이렇게 푼다. Dmax, Dmin 하면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고, Dmax 하면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Daverage는 이제 평균, Dsum은 이제 합계. 그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5번은 티파니 제조사 비율이래요. 여기 비율을 구하래요. 근데 결과값을 티파니 제조사 비율. 자, 보니까 뭐를 하래요, 선생님? 여기 조건이 있네요. 티파니 제조사 비율. 그런데 count if를 썼어요. 그죠? count if. 자, 아까 count if 개수를 세는 거라 그랬죠? 조건이 있는 개수. 그죠? 그러면 그거에다가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카운타라는 함수도 쓰래요. 자, 백분율로 하려면 일단은 이제 백분율로 표시할 때는 백분율을 먼저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답을. 자, 여기에다가 놔볼게요, 선생님. 왜냐면 얘를 백분율을 나중에 표시하게 되면 구한값에다 100을 곱해줘 버려요. 그래서 100을 곱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항상 뭐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입력되는 게 전에 여기를 누르고요. 백분율 표시 형식에 여기 퍼센트를 한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요 셀은 백분율로 여기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자, 백분율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카운터라는 것은, 자, 잠깐 볼게요, 선생님. 제가 카운트를 먼저 써볼게요. 자, 카운트라는 함수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 범위를 이걸 잡아봤어요. 카운트를.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 범위를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건 문자죠, 선생님. 문자예요. 그럼 없대요.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운타는 문자나 숫자가 있는 무조건 뭔가 셀에 뭐가 있으면 그 개수를 세우는 게 카운타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제가 카운타로 해볼게요. 여기 A를 썼어요. 이렇게. A 그리고 엔터를 해주게 되면 여기 8개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자, 이퀄 가운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범위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엔터 14개. 숫자가 있든 문자가 있든 14개다. 너가 잡은 범위에 있는 그 숫자가 있는 데이터라든가 문자가 있는 무조건 뭔가가 있는 거는 이렇게 문자를 포함한 그 범위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세대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카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결과값을 티파니 제조사 비율을 하래요. 그러면 티파니 제조사 비율을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그쵸? 우리가 백분율로 몇 퍼센트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25% 되는 거를 나누기 전체로 나누잖아요. 전체로. 퍼센트를 할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10%다. 그러면 10% 되는 거를 나누기 전체 범위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조건되는 부분을 구하고 나누기 이거 전체 범위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맨 처음에 이거 좀 이제 어려워서 선생님들께서 처음 사용해 보시니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 문제는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먼저 저는 여기 티파니 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몇 개인지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는 개수문이니까 equal count, count, count if, 더블 클릭합니다. count if, 그리고 fx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뭐래요, 선생님? 크리테리아 티파니래요. 티파니 제조사. 그쵸? 그 여기에다가 자, 이거 D 카운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카운터예요. 그죠? 카운트 if란 말이에요. 그 여기다가 직접 써줘야 돼요. 티파니 이렇게. 자, 티파니 오타 없이 티파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if 자, 요의 렌즈는 뭐예요?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 자,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 여기죠. 제조사 D의 5번지에서 D의 12번지 여기네요. 그죠? 그러면 두 개래요. 요 범위에서 티파니가 두 개 있다. 이 얘기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두 개. 자, 얘 구했어요. 두 개예요. 그러면 선생님 비율을 하려면 몇 퍼센트인지 비율을 하면 전체 개수에서 얘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자, 다시요. 자, count equal, count if, 자, fx, 그리고 크리테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티파니. 여기다 티파니. 이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 네, 티파니를 포함하는 영역. 범위라 그랬어요. 두 개 나왔어요. 그죠? 여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맨 위에 수식 표시줄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뒤에다가 얘를 하면 되죠. 카운터, 전체 개수. 자, 그럼 카운터, 시오. 이 뒤에는 이퀄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수식이나 함수의 맨 앞에만 이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다 카운터, count, COU 하면 여기 카운터 있네요. 자, 더블 클릭 했어요. 카운터는 얘도 범위만 지정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전체 범위. 얘가 몇 개냐, 여기서. 그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거나 엔터 두 번 누르면 돼요. 엔터, 엔터 한 번 누르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 0.25%가 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100분율로 하면 여기다가 구하면, 여기다 할게요, 선생님. 저기 괜히 여기다 구했어요. 자,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죠? 나누기 다시 할게요. 나누기 카운터. UNT 카운터 하고 요 영역 전체가 몇 개냐? 가로 닫고 엔터 하면 25%네요. 그죠? 됐죠? 이거 한번 다시 구해 보실래요?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게요. 쓰는 방법. 자, 선생님께서 이거 다시 지우고 구해 보세요. 자, 먼저 카운트 if로 요거를 써보시고 그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여기는 직접 요거를 또 카운터로 구해 보시는 거죠. 끝입니다.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만약에 혹시 미심쩍고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잘 이해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함수 문제가 있네요.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면은 문제가 이러세요. 자, 판매 수량을 단위대를 구하는데요. HA14셀에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이렇게 단위대를 나타내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죠. 여기 제품 코드 지난 시간에 유효성 검사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품 코드를 이걸 선택하면 이거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 이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이 여기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1번을 선택하면 제품 코드에 판매 수량 157이 여기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실제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함수를 많이 쓰느냐면 이 vlookup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vlookup 함수요. 자, v라는 것은 버티칼의 약자예요. 그러면 버티칼은 세로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버티칼은. 그러니까 열 기준이 되는 게 이게 vlookup 함수고요. 또 함수가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H로법은 호리슨탈 H, 수평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행을 기준으로 해요. 이 H가 나온 거. 근데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게 V로법, 이게 열을 기준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H로법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ITQ 문제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잘 알아둬야겠죠. 자, 자, 그러면 이 브이로그업에 대한 함수를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직접. 얘는 직접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올 판매 수량 여기다 놓을게요, 커서를. 커서를 넣고, 자, 이퀄 입력하고, 자, 함수 브이로그업스라 그랬어요. 자, 브이로그업, VL, 브이로그업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호출해 볼게요. 자, 호출을 합니다. fx 호출했어요. 이렇게 호출하시고요. 자, lookup value라고 하는 거는 검색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검색값은 이제 여기 제품 코드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그에 대응하는 값이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lookup value는 여기 지금 유효성 검사로 선택하는 목록이 바로 여기 검색값이 되는 거예요. 목록이 다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 유효성 검사로 만든 목록이 있는 데이터 있는 곳이다. 여기 항목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 K949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지금 H의 4번지에 있는 K949가 선택됐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테이블 어레이가 범위라 그랬죠. 테이블이라 그러면 이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면 이 목록의 항목을 보셔야 돼요. 목록의 항목. 목록의 항목이 제품 코드죠. 그럼 여기 테이블 어레이가 제품 코드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얘는 D 에버레이지, D 썸 이런 게 아니죠. D가 붙지 않으니까 이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요. 항목을 포함하는 건 함수에서 D 에버리지, D 썸, D 민 이런 것만 항목 자체를 범위를 포함할 때 쓰는 거고요. 전체를 할 때요. 그렇지 않고는 다 데이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목록에 대한 항목이 제품 코드잖아요. 제품 코드가 여기서부터예요. 그 데이터가. 자, 그 열부터 내가 입력한 원본 데이터까지 이렇게 블록 정해 주시면 돼요. 얘도 사실은 끝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의 답지들은 대부분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데이터 입력한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째 열을 표시하겠느냐 이거예요. 요 칼럼이라는 것은 열이죠. 여기 클릭을 하고요.
자, 몇 번째를 나오라 그러느냐면, 나올 게 요거 항목이죠. 요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요 옆에 항목 안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판매 수량 단위대래요. 판매 수량 단위대. 여기죠. 판매 수량 단위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테이블 어레이에서 블록을 정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을 정했어요. 그죠? 이렇게 블록을 정했는데요. 기준이 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블록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열이 몇 번째인지를 세워야 돼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6. 6하면 201이 나왔어요. 보실래요? 자, 얘에 대한, 자, 얘가 뭐예요? K2949. K2949죠? 2949에 대해서, 6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 6열 201. 얘가 K2789예요, 선생님? 아, 왜냐면 이거 잘못 나왔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요 밑에를 안 써줘서 그래요. 렌즈 룩업이. 렌즈 룩업을 만약에 0을 써주면 정확한 값을 나오라는 거고요. 0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157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거 선택한 거. 157 나왔죠? 대응하는 거. 근데 여기가 0이 아닌 빈 곳을 써준 거다든가 다른 숫자를 써주게 되면 그 값에 비슷한 값을 찾아요. 비슷한 값을 찾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가 정확한 값이 없을 경우에 비슷한 값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런 여기에다가 자료를 1, 2나 2를 써주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나타낼 때는 이 렌즈 룩업을 0을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정확한 값을 우린 찾겠죠. 그러니까 여기 렌즈 룩업은 0을 써주고, 자, 얘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판매 수량이 아니라 인쇄 속도를 나타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열이 되는 거예요. 5열을 해주게 되면 얘가 14, 5열의 14를 나타내 주겠죠. 그죠? 이게 브이로그예요. 자, 확인해 줄까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뭐 나타나라 그랬어요, 선생님? 6열이죠. 6열을 해줘야 돼요. 자, 확인.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에 대응하는 값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게 브이로그업은 이래서 이렇게 다른 데서도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루이에 대한 이걸 이제 여기 밑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밑에다가요. 저랑 같이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목록이 얘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요거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네, 여기다가, 자, 그럼 해볼까요? 유효성 검사 만듭니다. 홈에, 데이터에,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누릅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했었죠. 자, 목록으로 하고 원본은 나타날 거. 제가 제품명 나타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C의 5번지에서 C의 12번지까지 목록을 나타나게 하자고요. 그리고 확인해요. 그럼 여기 목록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목록이 나타났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제품명이에요, 선생님. 여기 제품명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날 거는 뭘 나타내고 싶냐면요. 판매 금액을 나타내 볼까요? 네,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구분 가기 위해서 요거는 색깔을 좀 딴 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노랑으로 놨어요. 아이고, 전체가 됐네. 컨트롤 Z. 다시 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선택해서 이렇게 노랑으로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항목은. 자, 여기까지 해놔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제품명 이 루이를 선택을 하면 여기 판매 금액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판매 금액이 나올 곳에다가 이제 셀 포인트를 넣고 VLOOKUP으로 해볼게요. 자, equal VLOOKUP. 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와요, 맨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VLOOKUP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호출합니다. 함수 마법사 호출 fx 눌러줄게요. 자, 눌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자, 룩업 밸류가 뭐라 그랬어요? 검색값이라 그랬어요. 유효성 검사로 만든 목록이라 그랬죠? 그럼 얘 루이 나온 거 이거 목록 얘 선택해줘야 되겠죠? 검색값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여기에 룩업 밸류의 룩업 밸류는 검색값 목록이다. 이거 선택해주고 테이블 어레이는 자, 그때 이 항목을 뭐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제품명부터 하는 거죠. 요 얘가 있는 곳. 제품명이 여기서부터죠. 이 앞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자, 얘 그래서 브이룩업이 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원본 데이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목이 얘 데이터를 포함한 이 데이터에 대한 항목부터 블록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열에 있나 보는 거죠. 내가 블록 정한 거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3을 써주는 거예요. 3을. 얘는 그럼 이 항목을 눌러주면 되느냐? 안 돼요. 아까 D, 에버레이지, D sum, 뭐 이런 거 있죠. D가 붙은 것만 항목을 포함해서 항목을 눌러주면 되는 건데, 그런 나머지 외에는 다 열, 얘 빼고, 요거 빼고, 블록을 정하거나 또는 열을 세울 때도 몇 열인지를 이렇게 직접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것만 나타내줘. 그럼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주면 자 얘는 루이를 하면 14만 9천 원 여기 진이를 하면 34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항목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이룩업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제가 뭐 지워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되죠. 유효성 검사 이거 그대로 있겠네요. 유효성 검사 어떻게 하면 지워져요, 선생님? 자, 연습해 봅니다. 원래대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데이터에 데이터에 데이터 누르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로 가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면 이게 목록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위에 그룹에서 그룹 삭제하면 되겠네요. 홈에서 삭제 눌러주면 없어지겠죠. 깨끗하게.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함수 문제가 이게 지난 이제 B형 문제에 대한 함수 문제였어요. 함수 문제였고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조건부 수식이 있네요. 조건부. 자, 조건부 얘를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자, 자, 선생님 문제를 또 볼게요. 문제를 볼 때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요. 얘도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식을 이용해서 뭐 얼마 조건 이상인 행 전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그 행에다가 뭐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 전체를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여 나오면 무조건 이 전체 데이터를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 빼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수식을 이용하려네. 그럼 나는 B의 5번지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얘는 함수까지, 함수 문제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 B의 5번지에서 J의 12번지. 요 행에 다 나타나라고 한 거니까요. 행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무조건 일단 전체 데이터를 블록을 잡는다. 자, 그리고 자, 조건부 서식이니까 홈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홈에 조건부 서식 여기 있네요. 메뉴에. 그죠?
공부 서식 드롭다운 버튼 누르고, 드롭다운 버튼 누르고, 새 규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들어가는 순서 알아두셔야겠죠? 자, 새 규칙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맨 마지막 줄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결정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자, 얘 때문에 문제가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선생님. 문제가 얘죠. 앞에다 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선생님. 수식을 이용하여 그 재고 수량 단위가, 그랬어요. 재고 수량 단위가 100 이상인 전체의 다음에 서식을 정하래요. 글꼴을 파란 굵게로 하래요.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자, 이퀄을 눌러줘야겠죠, 선생님. 이퀄. 왜냐면 수식이잖아요. 예, 수식이니까 이퀄을 해줘요. 그리고 문제가 재고 수량 단위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100 이상인 행 전체가, 자, 이게 재고 수량 단위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재고 수량 단위. 요거죠. 요 줄이에요. 요 줄. 얘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재고 수량 단위. 요거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행을 해야 되니까 이 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열은. 그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얘가 하나하나 밑에 형으로 변해가면서 얘도 100 이상인가, 얘도 100 이상인가, 얘도 100 이상인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은 변해야 되고 열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달러 표시가 다 붙어 있으면 행과 열을 다 고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열은 변하면 안 되고 행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5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F4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겠죠.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열은 고정을 하고 H열은 넌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얘기죠. 달러가 붙었으니까. 근데 오행은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5, 6, 7, 8 이렇게 변해가면서 얘가 여기 조건을 쓴 거보다 맞는지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문제가 100 이상인가요? 문제가? 잠깐만요. 지금 한 게 100 이상인 행 전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너가 100보다 커 이렇게 해야 되죠. 이상이니까 이퀄까지 붙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자,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너가 지금 HO가 100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상이야? 됐으니까 지금 10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을 입을 향해서 벌렸고 이상이니까 이퀄까지 붙었다 보시면 돼요. 100 초과일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하면 되죠. 100보다 작을 경우 100 이하일, 100 미만일 경우, 100 이하일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서식을, 글꼴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자, 그 파란 글꼴로 하고 진하게 하라 그랬죠? 자, 서식 들어가서, 자, 글꼴을, 자, 여기 색깔이 있네요. 파랑색, 그 다음에 요거 진하게 이렇게 하라 했죠, 여기. 글꼴을 붉게와 여기 글꼴을 눌렀어요. 색깔은 파랑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00 이상인 곳에 수량대가 100 이상, 이 재고 수량이죠.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곳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 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 문제 잘못 봤나요? 한번 볼까요? 자, 재고 수량이 맞죠? 100 이상인 거 서식을 해서 바람을 굵게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게 다 풀면 20점씩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20점씩 얘가 다 20점씩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 작은 점수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음, 얘를 마치게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지우는 거 해볼게요. 자, 지울 때는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 들어갔어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 여기 보면 규칙 지우기 있네요. 그리고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누르면 이 규칙이 싹 빠져요. 빠졌죠? 그럼 선생님 이거 다시 해봅니다. 자,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블록을 정하고, 전체 블록을 정해요. 자, 수식을 이용해요.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예 선택하고, 수식이니까 이코를 넣어주고, 이코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재고 수량이 100 이상보다 크면 그랬어요. 그러면 재고 수량이 여기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주는 거죠. 얘를 선택해 줘요. 얘가 변해가면서 얘가 100 이상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H의 열은 고정이 되어야 되고 행은 변해가야 되니까 H열에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 행은 어때요? F4키를 눌러서 자 여기에 행 5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거 반대죠, 지금. 자, F4를 다시 눌러요. F4를 한 번 누르면 아이고, 잘못 눌렀나요? 다시 안 될 때는 블록을 잡고 하시면 돼요. F4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열은, H열은 고정해. 그 다음에 행은 5, 6,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5, 6, 7, 8 이렇게 변해가면서 자기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 행을요. 그죠? 근데 얘가 100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요? 100.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세를 빨강색으로 채워라. 그랬어요. 요 조건을. 그럼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채우기를 해라. 그러면 채우기 하면 되죠. 이거 채우기. 채우기에서 빨간색 너무 진하니까 여기서 뭐 주황색 비슷한 걸로 넣으래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해볼까요? 자, 노란색 넣으래요. 그럼 확인 누르면 뭐 해당하는 곳만 노란색으로 채워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유를